악재에도 버틴다. 비트코인은 63,0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한 상승 추세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시장은 치고 올라가는 장이라기보다 중요한 가격대를 겨우 되찾고 버티는 장에 가깝습니다. 현재 최신 가격도 비트코인은 약 63,034달러로 0.49% 상승했고 공포와 탐욕지수는 27, 여전히 공포 구간입니다. 가격은 버티지만 투자 심리는 아직 차갑다는 뜻입니다. 이번 리포트의 첫 번째 핵심은 비트코인 63,000달러입니다. 이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단기 시장의 분수령입니다. 비트코인은 7일과 3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동평균선은 최근 며칠 동안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만든 겁니다. 가격이 이 선 아래에 있으면 최근 매수세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3,000달러를 안정적으로 지키면 65,000달러에서 67,000달러 구간을 다시 시험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밀리면 60,000달러 지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가격보다 시장의 반응입니다. 트럼프 미디어의 2628 비트코인 추가 매각,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출, 채굴자 보유량 감소 같은 악재가 나왔는데도 가격 충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채굴자 보유량 감소는 채굴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줄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매도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TF 순유출은 기관성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뜻이라 단기 수급에는 부담입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채널의 해석은 여기입니다. 지금은 강세장이 확정됐다기보다 이미 나온 악재를 시장이 어느 정도 흡수하는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상승의 힘보다 하락을 버티는 힘을 먼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축은 자금의 선별 이동입니다. 비트코인 ETF 회복은 아직 약한데 이더리움 쪽 흐름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7월 이더리움 ETF 순유입은 비트코인의 2배 이상으로 집계됐고 일부 고래 제메스와 비트마인의 대규모 보유 확대도 확인됐습니다. 고래는 큰 금액을 움직이는 대형 투자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다시 사들이고 기업 보유가 늘어난다는 건 단기 수급에는 긍정적입니다. 최신 가격도 이더리움은 약 1,871달러로 1.47% 올라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도 완전히 깨끗한 그림은 아닙니다. 레이어 2 총해치 자산 감소와 네트워크 수익성 약화가 부담입니다. 레이어 2는 이더리움 위에서 거래를 더 빠르고 싸게 처리하는 보조 네트워크입니다. 총해치 자산은 그 안에 묶여있는 자금 규모입니다. 이 수치가 줄면 실제 사용과 유동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수익성이 약하다는 건 수수료 수입이나 사용 강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단기 상대 강도는 비트코인보다 좋지만 중장기 펀더멘털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은 들어오고 있지만 사용 가치까지 같이 살아나는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축은 XRP와 솔라나입니다. XRP는 현재 약 1.076달러로 1.70% 상승했고 리포트 기준으로는 1달러 지지와 1.15달러 저항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지는 가격이 내려왔을 때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이고 저항은 올라갈 때 매물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XRP는 에스크로 재잠금과 레저 3.3.0 업그레이드가 하방을 일부 지지하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재잠금은 풀릴 수 있는 물량을 다시 묶어두는 성격이라 공급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1.15달러를 뚫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가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리포트 이후 XRP ETF가 4개월 연속 순유입됐다는 소식도 나왔지만 이건 원래 리포트의 판단을 보완하는 정도로 봐야 합니다. 알트코인 자금이 일부 종목에 더 몰리고 있다는 흐름은 강화됐지만 가격 확인 없이 기대만 따라가는 건 위험합니다. 솔라나는 약 73.15달러로 1.93% 상승했습니다. 70달러대 초반은 방어하고 있지만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어 아직 추세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펜글로우 업그레이드 기대가 있지만 그 기대가 아직 가격 추세를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72달러 지지를 지키는지 그리고 장기 저항인 94달러대까지 갈 힘이 생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구간은 간격이 큽니다.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가 넓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확인 매매가 더 유리합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봐야 할 건 보안과 변동성입니다. 콜드카드 보안 이슈 이후 비트코인 활성 주소가 하루 100만 개에 근접했습니다. 활성 주소 증가는 보통 네트워크 사용 증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규 수요라기보다 보안 우려 때문에 기존 보유자가 자산을 옮긴 움직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온체인 활동이 늘었다고 무조건 긍정 신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트레저 사칭 사기와 인공지능 기반 피싱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보관 지갑을 쓰든 거래소에 보관하든
지금은 보안 리스크 관리가 투자 수익률만큼 중요합니다. 일부 피해 규모와 원인 분석은 아직 추정이기 때문에 확정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변동성도 핵심 리스크입니다. 파생상품 거래량이 급증한 구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실제 코인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가격 방향에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여기에 레버리지를 쓰면 작은 가격 움직임에도 강제 청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63,000달러를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레버리지 포지션이 한쪽으로 과하게 쌓이면 짧은 시간에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8월 계절적 약세, ETF 재유출, 채굴자와 기업 매도 가능성까지 겹치면 6만 달러 재확인 시나리오는 계속 열어둬야 합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비트코인은 63,000달러를 하루 이틀 반짝 지키는지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유지되면 65,000달러에서 67,000달러 재시험 가능성이 있고 실패하면 6만 달러 방어를 다시 봐야 합니다. 둘째, 이더리움은 ETF 유입, 고래 매수, 기업 보유 확대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 상대 강도는 좋지만 레이어 2 총액치 자산과 네트워크 수익성은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셋째, XRP는 1달러 지지와 1.15달러 돌파, 업그레이드 투표 결과가 핵심입니다. 넷째, 솔라나는 72달러 지지와 94달러대 저항 사이에서 확인 매매가 유리합니다. 다섯째, 지금은 보안 점검이 선택이 아닙니다. 지갑 주소, 피싱 링크, 하드웨어 지갑 업데이트, 거래소 보안 설정까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시장은 악재에도 버티는 장입니다. 하지만 버틴다는 것과 새 상승장이 시작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63,000달러 방어가 핵심이고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자금 흐름이 좋으며 XRP와 솔라나는 이벤트 기대보다 가격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시장을 확인해주세요.